여당에서는 박영선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 이 투톱 경선 대결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박 전 장관 이야기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영선입니다. 첫 여성 메인 앵커, 첫 여성 경제부장, 첫 여성 원내대표, 그리고 첫 여성 서울시장을 꿈꾸는 가능성의 사람입니다.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집중화 현상입니다. 거기에까지는 제가 대답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야당의 단일화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네, 야당의 단일화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박영선 전 장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나는 후보다라는 이런 거를 이제 저희 정치부 기자들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만든 리포트입니다. 참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박 전 장관이 지금 당장 후보 경선보다는 후보가 된 이후에 어떤 야권 그렇죠. 이 주자와 격돌했을 때를 상정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친문 인사 데려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정책 면에서도 이 약간 그 야권의 정책과 비슷한 재건축에서도 이 민간 재건축을 강조한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영선 장관 이런 모습 어떻게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될까? 저는 느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좀 앞서가는 사람의 여유 같은 게 느끼더라고요. 이게 여유. 네. 금태섭 전 의원조차 보듬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넓은 당이다라고 하는 거고 좀 뒤처졌다고 생각하는 우상호 의원 입장에서는 도대체 야권 연대 들어간 사람까지 우리가 왜 하느냐, 도대체 우리 당이 뭐냐, 이렇게 이제 당연히 여야 모두 여당 안에서는 저 문제가 있는 거고 야당 안에서는 또한 보수 논쟁이랄까 중도와 보수 본류 논쟁이 좀 불붙고 있는 거죠. 네. 양쪽 다 자기 색깔을 좀 분명히 해가는 과정이다. 이게 선거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저런 당내 경쟁,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의 저 우상호, 박영선 경쟁, 또 국민의힘 안에서의 네 분의 후보들 경쟁을 보면서 차이점을 좀 느끼고, 네. 저 사람들 가운데 누가 되는 게 좀 더 낫겠다는 판단 능력을 갖게 되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해주고 좋은 거죠, 제가 볼 때는. 네. 저런 논쟁은 계속돼야 되죠. 그렇군요. 네. 네,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이어서 이제 우상호 의원의 목소리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우상호입니다. 87년 6월 항쟁 당시에 연세대 총학생회장으로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는 데 기여한 사람입니다. 현재 서대문에서 보증금 4억에 50만 원 안전세를 살고 있는 서민입니다. 현재 선거를 앞두고 상대 진영의 후보까지 품자는 것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상대 진영의 후보까지 품자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좀 행보들을 쭉 보면은 친서민, 친노동, 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본선을 가려면 일단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네. 경선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층을 공략해서 이 박영선 전 장관과의 관계 상황 속에서 좀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선명성으로 확장성을 공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그런 어떤 이 전략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러니까 네. 지지자들은 근데 문제가 본선의 어떤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본선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를 경선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우상호 의원의 저 전략이 조금 효과가 있을까 하는데 약간은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보니까 이 열린민주당 후보를 우상호 의원이 만났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박 전 장관 찬성이라고 하면서도 적극적이진 않았죠. 이 열린민주당과의 어떤 만남에 대해서는요. 우 의원이 오늘 오전에 정봉주 후보 만났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통합을 전제로 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다. 근데 이게 의원이 할 수 있는 이런 합의인가요?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물론 당 지도부에서 하는 건데 네. 후보들끼리 일단 통합을 하고 그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의지가 있다는 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당 대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양 당의 후보로 만약에 정봉주 전 의원, 우상호 의원이 선전이 되면 이 서울시장이라는 큰 선거에서 양당의 후보로 선출된 사람들이 이 선거 이후에 통합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거나 상징적 의미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지금 노리는 것 같고, 어차피 선거의 가장 중요한 건 구도입니다. 앞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야권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속마음은 실제로 관심 없을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본선에 가게 되면. 3자 구도로 추느냐 양자 구도로 추느냐는 엄청난 차이인데. 네. 근데 지금 보면 야당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야권 단일화가 될 확률이 전 높다고 봅니다. 네. 어제 뭐 김종인 위원장도 될 거라고 이제 어떤 모 방송 출연에서 그렇게 네. 얘기한 것 같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권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통합을 해야지 열린민주당에서 단 몇 %라도 가져가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의 뭐 양자 대결로 이렇게 되면은 저 대결로 1대1 대결로 저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구도 자체가.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 사실 단일화 논의가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제 국민들이 인식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상 각자 뛰어서는 안 된다는 약자의 논리가 단일화의 필요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뭐 이런 정치공학적 접근이거든요. 네. 지금은 오히려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는 본인이 다른 후보와 타당의 후보와 무엇이 다른지 그런 어떤 비전 제시를 이제 듣고 싶은 건데 이런 정치공학적 접근을 하면 이분이 뭔가 약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힘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분명히 야권의 단일화에도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여권의 어떤 후보들 사이에도 지금 발현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나 정봉주 예비 후보 같은 경우가 약하니까 서로 이제 뭉쳐서 일종의 이제 국면을 전환시켜가지고 박영선 후보에게 어떤 유리한 입장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오히려 약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이제 이어서 야권 얘기 좀 짚어보면요. 본경선 진출자들이 서울, 부산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서울에서는 당원 투표에서 나경원 후보, 또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1위를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의원님. 그러니까 두 후보의 어떤 장단점이 좀 각각 반영이 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는 이게 이제 원래는 공개 안 하기로 돼 있죠. 이렇게 순위와 예. 퍼센트가 네. 공개 안 되는 건데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하다 보니까 개량 나왔는데 이게 일반적인 상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예측과 다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나경원 예비 후보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원내대표 하면서 강한 대여 투쟁을 하면서 네. 네. 패스트트랙으로 굉장히 지금 기소도 되어 있습니다만 보수 선명성 이렇게 굉장히 좀 자기도 색깔도 분명한 건데 최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도 이념은 없다. 중도라는 이념이 있을 수 없다라면서 보수 선명성을 굉장히 강조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 나경원 지금 후보의 생각에는 심지어 처음에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후에 당대표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내에 몰두한다. 당 지지자들을 호소하고 있다는 부분. 또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의 경우에는 아시는 대로 2년 전에, 네. 2년 전 이맘때 왜 황교안 전 총리하고 당대표 경선에 붙었을 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많이 나왔다고요. 그게 왜냐하면 중도 확장성이나 유연함, 합리적, 그리고 잘생긴 외모 이런 게 먹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두 사람의 특징이 잘 드러났다고 보고 또 하나는 조은희 구청장. 아시는 대로 유일하게 어떤 야당 소속 구청장으로서 업무 능력은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고 또 하나 오신환 의원 또 71년생 가장 젊은 후보. 그래서 4명이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시민들이 보기에 잘 짜여진 진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거에 따르면은 이 경선 이후에 본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이 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반해서 오신환 의원 성적이 경선에선 좋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서 이 보면은 오신환 의원은 1위인 나경원 의원을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게 몸집 불리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요즘 나온 얘기가 이겁니다. 어제 갑자기 뜬 게 나경원 전 의원에게 이거 나경영이냐 허경영 씨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경영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1억을 주겠다. 1억 그러니까 서울에서 독립해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이 나경원 후보의 이 정책, 이 공약이 이게 허망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허경영 전 후보죠. 그분의 어떤 공약들이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없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포퓰리즘의 극단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가 아기를 낳으면 1억씩을 넘는 보조금을 주겠다. 이 재원이 지금 제시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 불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신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주 쪽집게처럼 찍어서
이런 것들이 포퓰리즘에 가깝다는 것을 허경영 후보의 이름과 등치시켜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뭐 나경원 후보가 어떤 정책을 제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신뢰성을 가지려면 그 재원이라든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같이 제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또 오세훈 후보 관련해서 좀 상황을 좀 보자면요. 다른 후보들과는 다르게 좀 더 유독 이제 문 대통령을 겨냥하는 또 비판하는 발언들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도 최근에 공개된 문 대통령이 전남도청 공무원들과 찍은 사진을 두고도 비판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저 공무원들이 어떤 대통령을 응원하는 문구 같은 거를 들고 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북한 같다. 또 아이돌 팬클럽 같다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대통령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게 또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비판에 대한 반론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일단 좀 대통령 향한 또 정부 여당한 강한 이제 좀 멘트들을 내놓는 건 아무래도 앞서 말씀 잠깐 나왔지만 본인 어떤 위치랑 좀 상관이 있는 걸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민심도 민심이지만 기본적인 당심, 물론 뭐 여론조사 비율이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 경선 주력이 여론조사 비율 월등히 높긴 하지만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당심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심에 있어서 강력한 어떤 선명성을 보여주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한테 좀 밀리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대여 투쟁에서는 빠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어떤 이미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강한 멘트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원전 파일 부인 논란도 그런 데서 나온 해프닝이었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것도 그런데 그래서 뭐 비판을 할 수는 있죠. 근데 다만 이제 뭐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남도청 이제 대통령 순시했을 때 왜 보여준 뭐 그 전남도청 공무원들의 그 플래카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뭐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건데 그게 뭐 대통령이 시켜서 한 건 아닐 거고 뭐 전남도청의 직원들이 뭐 대통령 사랑한다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시죠. 네, 제3지대 단일화 논란 굉장히 뜨겁습니다. 뭐 저희가 안철수 대표와 저 금태섭 전 의원 뭐 만나서 지금 단일화 경선 하기로 했고 지금 경선의 룰에 대해서 이제 정하고 있는데 오늘 만났습니다. 저희가 오늘 관련된 얘기는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저희 메인 뉴스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아까 저희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아까 그 외모 관련 발언을 저희 신 의원께서 해주셨는데 외모 관련 발언은 저희가 좀 부적절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요도문사님 나경원 후보의 이제 그래도 설명을 조금 필요하 짧게 이야기하면. 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네네.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저희가 한번 대충 보시도록 이자, 하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후보별 선명성 또 확장성 경제까지 짚어봤고요.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